일본의 경제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올림픽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게 된 빚은 무려 41조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조작된 결과일 수 있고 일부 축소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도대체 지금 일본의 경제는 얼마나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자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는 버블 경제가 꺼지고 90년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경제 위기를 매해 느꼈지만 여기에 더해 전염병과 무리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폭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비정규직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만 한국에서 한창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할 때 일본인들은 한국의 이런 문제를 두고 자연스럽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한다는 말도 있었죠. 그러나 정작 비정규직과 임금 감소의 문제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공무원의 20%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비중의 무려 4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연봉은 한화로 2천만 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데요. 일본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공무원 3명 중 1명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지만 연수입이 200만 엔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용기간 역시 1년에서 3년 정도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사회구조 자체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통계인 것이죠. 일본의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단순히 이런 비정규직 공무원의 비중과 임금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든 악을 쓰며 버텨오던 일본의 경제는 신종 전염병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맞이하면서 결국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감추던 문제들이 이제야 들춰지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일본 직장인 중에 40% 이상이 연봉이 삭감되었고 가구당 저축액은 3년 사이에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축을 해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축을 당연시하는 일본인들의 습관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월 166만 원의 급여는 한국에서도 매우 적은 금액이고 1인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물가 대비 터무니없는 급여로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을 등지고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자는 일본인들의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실히 느껴지는 문장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관련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는 배달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버는 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으며 교통비, 생활비 역시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일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이제는 어색하거나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민 총소득 및 최저임금이 일본을 뛰어넘었고 심지어 물가는 일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외에도 한국과 비교해서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일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일반인과 똑같은 노동자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저임금 기준은 준수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공무원과 민간 기업 모두 정규직 인원을 감소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균형이 붕괴되고 있다. 중국에게 땅과 기업도 모두 팔리고 있으며 좋은 인재도 고액에 모두 빼앗기고 있는 일본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일본은 침몰만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한국에서 한창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 분명 우리 일본 언론은 일본의 사회구조는 절대로 한국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을 비웃을 정도로 일본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제는 변화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가 무너진 것 같아. 국가 공무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난 매우 놀랐다. 게다가 1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일본이 미래 없는 나라인지 알 수 있다. 공무원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는 말도 있다.
지역 도서관에 가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자체들은 인재를 육성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고집하는 것 같다. 공무원의 연봉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망해버리고야 말았다니. 어쩌다 미국의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닌 일본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고야 말았을까. 200만 엔도 되지 않는다니. 이 급여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 이 월급으로 아이를 낳아서 내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상을 줄이면 공무원들의 월급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거다. 한국에서는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월 20만 엔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 물론 그만큼 힘들겠지만 일본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할 바에 하는 만큼 돈을 벌고 물가도 저렴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내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한국의 기술력도 뒤지기 시작했고 경제도 따라잡힌 시점에서 이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난 더 이상 이런 일본에서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당장이라도 일본을 탈출하고 싶은 심정이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고작 200만 엔 밖에 벌지 못한다니. 이 돈으로 1년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심지어 누구는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 어쩌다 일본이 이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다. 실제로 행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업무량에 비해 정말 소급받게 되지 않는 급여는 마음도 아프고 가족들에게 체면도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는 제 환경에 한숨만이 쉬어질 뿐입니다. 민간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조차 비정규직이 허다하고 심지어 그런 비정규직은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우리 일본 현실이다. 우리의 앞날은 그야말로 캄캄하고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을 정도다. 비정규직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정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이 된 것이라면 비정규직일 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일 뿐일 거야. 그걸 괜히 공론화시킨 저 신문사는 한국에게 로비를 받지는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이다. 노동의 시간은 백지 상태. 하지만 깜깜이 그려진 급여 종이를 받아들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사를 또 없애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 말고요. 비정규직 공무원은 일반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주측이 민간 기업이거나 계약갱신을 반복하는 아르바이트 파견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사적인 문제를 아사히 같은 거대한 신문사에서 다루다니 일본이 언제 이렇게 망가진 것인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디즈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햄버거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수 없다고 한다. 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먼저 국민들의 월급 인상부터 해주고 세금은 낮춰야 국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공무원 정규직원의 대부분은 아마 50대 후반의 버블 세대가 아닐까. 젊은 세대에게는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정규직원의 정년을 더 이후로 연장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태다. 이렇게 오늘날이 갈수록 쓰러지고 있는 일본 경제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